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는 게 중요하죠. 수행의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알아차림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있다가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알아차림을 조금씩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주가 더 자주가 되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마음이 이어지게 되면, 사티가 이어지게 되면 그만큼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티가 대충 될 때, 띄엄띄엄 될 때와 사티가 자주 될 때, 그리고 사티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티가 띄엄띄엄 있을 때, 딱 그만큼의 마음의 조건일 때,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의 느낌이 어떤 것일까? 그때 마음의 힘은 어떤 것일까?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그것이 일어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것을 체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에 있던 가속도가, 이 수행이 계속, 사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나를 미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미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냥 밀려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미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렇게 가속도가 이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번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하지 않을 때 그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느낌이 정말 잘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별거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막 미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느낌들을 자주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뒤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뭔가 자꾸 뒤에서 미는 것 같아요. 푸시하는 힘이 있어요. 그때는 그 푸시하는 힘이 번뇌겠죠.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나. 근데 사티의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그렇게 미는 힘이, 좋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이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그냥 삶의 어떤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에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됐다라는 건 내가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지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대상에 계속 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상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을 붙잡거나 집착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다만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면서 마음이 다른 대상 쪽으로 계속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계속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대상 그 자체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음이 항상 실제하는 대상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마음이 대상을 항상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한테 단 하나의 수행을 잘한다라는 의미라고 아시면 돼요.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 수행이 잘 되네, 수행이 잘 안 되네, 이거는 항상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본인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정해놓은 기준들이 대체로 그 밑바닥에 놓은 탐심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수행을 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도 진심도 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수행자들이
지금 본인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특히 사마디가 엄청 깊어지면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선을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잘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질이 좋은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바르게 하고 있다면, 바른 견해로서 하고 있다면요, 이미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여기 문자로 들어온 것부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지난주 법회에서 스님께서 수행이 잘 될 때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지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단 수행이 잘 되기 전에 사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건인가요? 근데 사띠가 있기 전엔 뭐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띠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띠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데 질문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띠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수행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 어떤 조건으로 그런지 조사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이 조사는 수행이 잘 될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지금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수행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수행이 잘 되는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하는 방법, 수행 자체가 이제 사띠가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행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질이 좋아질 때가 있고, 마음의 질이 다른 때보다 좋을 때가 있고,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수행이 바르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안 하고 있구나.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한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조사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사띠가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사띠가 잘 될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띠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잖아요, 정보. 그죠? 왜냐하면 내 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육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기에 있어서는 충분한 정보들을 갖추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또 뭐냐면은, 이게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조사이긴 한데, 사실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르게 조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수행자들하고 이제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행자들이 굉장히 제일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해하는 게 힘든 게 조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본인의 수행 자체에 적용시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수행이 계속 이어지고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그 대상도 수행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마음과 이 느낌은 왜 항상 함께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궁금해진다라는 것이죠. 궁금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궁금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방법적인 면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냐고.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이렇구나라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궁금해하되 질문하되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진 않아요. 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결국 거기에 또 탐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냥 질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티 있는가도 마찬가지. 그냥 그 질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조사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수행이 잘 되는 조건이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면 사실은 바르게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요. 그냥 그렇게 질문을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수행이 어제보다 오늘 뭔가 지금 더 사티가 다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티가 이렇게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제는 내가 수행 어떤 마음가짐을 했지? 오늘은 지금은 마음가짐이 어떤가? 어제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은 어땠지? 지금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왜 많은가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정해놓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새로운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게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조사예요, 조사. 근데 이제 그 수행이 잘 될 때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자주 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사티가 잘 돼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티가 이어지고 사티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고 이렇게 진일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수행이 계속 사티 중심의 수행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사티 중심의 수행에서 나중에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티에 대한 질문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무한 반복하면 돼요. 사티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뭐를 아는가?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질문은 조사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은 사실 물론 우리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주죠. 근데 그 예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진짜 질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티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될 때 그거를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나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궁금하면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궁금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질문들은 그리고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사티에 대한 질문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티는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질문할 때 말고는 사티가 거의 없으니까 최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 게 그만큼 유리한 것이지만 이 조사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수행하는 마음의 전체적인 그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자꾸 질문하면 오히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티는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 각각의 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거, 방향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문은 그냥 한두 번만 던지고 계속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요, 답이 바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답은요, 질문하고 좀 이따가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도 지혜이지만 사실은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마음을 사용해서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단 일주일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수행했는데 왜 답이 안 나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르게 된 거죠. 나 이렇게 질문했는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문만 툭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지켜보다가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문득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답에 대해서 이거 왜 지금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수행이 잘 되기 전에는 사띠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띠가 있는 상태죠. 그죠? 사띠가 있고 또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보살님께서 수행이 잘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이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사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디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견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리아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행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보살님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답답해하고 이거 빨리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답답해하고 약간 조급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딴 게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지금 보살님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의 답도 조만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살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행을 할 때 특히 보살님이 뭔가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혹시 탐심이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분명하게 본인이 아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탐심이 없다면, 번뇌가 없이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 바르게 하고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은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수행인 거죠.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질문을 자주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죠. 처음 수행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수행하셨지만 아직 사띠의 힘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질문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이 시험이 수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특히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 본인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랬었고요.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거. 왜냐하면 저는 그 쇼밍 가기 전에 다른 데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해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사티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중압감을 가지고 수행을 굉장히 2년 넘게 수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차이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티를 해야 되는데 사티 계속 막 이게 완전히 나중에 막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압박감이 될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때와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티 있는 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티를 할 때 그 느낌적인 차이를 굉장히 제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 막 3초에 한 번이고 5초에 한 번이고 계속 했었다고요, 마음이.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렇게 했다기보단 처음에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마음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알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질문을 자꾸 해야지.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사티 힘을 키우려면 질문은 어쨌든 자꾸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 질문을 덜 잊어버리게, 질문하는 걸 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질문하는 것을 자주 놓친다면요, 일상생활에서 이 사티를 개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 오래 하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지 않으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또 이게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안 좋을 때는 그 일상생활에서 사티 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럴 때는 좀 더 평상시보다 좌선이나 행선에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거죠.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선을 할 때도 계속 이제 딴 거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질문하는 식으로 계속 마음을 계속 깨워주는 거죠. 지난번에 스님께서 미래의 무엇을 바라지 말고 현재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역시 수행이 잘 되는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수행이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현재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음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다, 현재에 머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지금 깨어있는 것,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에 머무는 것, 그걸 계속 한다면 계속 현재에 머물고 마음이 과거로 막 끌려가지 않고 미래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현재에 머물고 한다면 지금 계속 알아차리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한다면 결국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 조사를 할 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수행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하십시오.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느낌을 계속 지켜보면서 더 유심히 알도록 하십시오. 더 세심하게. 왜냐하면 수행을 꽤 오래 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너무 미세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무리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네, 보살님께서 요즘은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는데 계속 그렇게 보다가 또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어쩌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저항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을 가진 그런 번뇌의 생각들이 또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 자체를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 번뇌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결국 알아차리는 그 주체가 없고 그냥 단지 법의 성질로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음에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있는데, 그건 결국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몸과 마음의 나라고 하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믿음,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 스스로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모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잘 보셨어요. 결국 부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신 게 모아의 마음을 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이 꽤 잘 된다고 느낄 때, 마음의 질이 꽤 좋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그 미세한 것까지 다 보게 되면은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낄 때에도 번뇌와 지혜가 공존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그 균형의 추가 어느 쪽은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가 다를 뿐인 것이지, 그죠? 근데 예전에 수행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계속 쭉 잘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잘 됐지만 또 뭔가 이렇게 뒤에서 번뇌가 이렇게 막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알아섰던 번뇌들의 대부분은 탐심이나 진심이었죠. 대부분 탐심이었죠,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수행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대체로 탐심의 마음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탐심들이 사실 최근에 보살님이 수행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부분이 그런 탐심들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가장 강했던 거, 보살님 수행을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이 결국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었고,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강했기 때문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의 수행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주 요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에요. 100%다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정말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뿌리가 뽑히진 않았으니까 또 어느 순간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은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 본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반복되어 왔던 그런 강력한 번뇌들은요,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의는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의 수행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행을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방해를 했던 것은 예전에 그 탐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아였죠, 모아. 근본적인 어떤 그런 모아가 있는 거죠. 실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는 성질하고 알아지는 성질이 이게 전부지 않은가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 그 지혜가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는 아니야, 이게 나야, 이게 나지 뭐야, 이런 마음도 항상 있거든요. 이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탐심의 마음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나하고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고 나한테 좋은 느낌의 어떤 뭔가를 준다면은 이 도사의 마음도 그렇고 또 모아의 마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아도 좀 더 근원적인 모아로 들어가면 항상 어떤 저항감을 느끼게 해요. 그런 저항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닌데 항상 하는 일을 하는데 뭐 뒤에서 나를 붙잡는 것 같고 막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이 마음의 지혜의 힘이 깊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전에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뭐 거칠거나 미세한 번뇌들은 더 이상 많이 힘들지 않아졌을 때에, 그때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미세한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항감이거든요. 근데 그 저항감은 대체로 다 모아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는 그런 저항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본인한테. 그죠? 우리가 느낌을 아는 것하고 번뇌의 느낌을 아는 것하고 번뇌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번뇌가 있다라고 알 때 대체로 우리는 번뇌의 마음을 바로 볼 때보다는 번뇌의 느낌을 통해서 번뇌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번뇌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 알아차림은 사실 다른 알아차림들보다 굉장히 힘이 있는 알아차림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보는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단 한 번 알아차림했을 뿐인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떤 번뇌가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이번처럼 그런 알아차림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경우죠. 잘 보셨고 계속 그 마음에 대해서는, 그 모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조금씩 계속 이해해 나가야 될 그런 마음의 성질이니까 계속 보십시오. 계속 지켜보시고 수행하십시오. 네, 오늘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받을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도 지금 마음의 견해가 바르구나를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에는 사실 수행을 거의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이 정도의 지혜구나라고 인정은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지혜를 지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차분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뭐 다른 건 못 하실 거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일어나는 마음, 그 몸의 감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 마음가짐 그런 것들 계속 지켜보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옛날에 그 큰 스님께서 환자처럼 수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행동을 느릿느릿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픈 사람은 많이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가 다른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신경을 쓸 수가 없고 오로지 자기 아픈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네, 수행하시다가 생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은 빠지진 않았지만 생각의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과거였구나를 알고 그리고 다음 순간 이게 작용이네 라고 그렇게 마음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진행되던 생각의 내용들이 다 하얗게 사라지고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예전에는 본인이 엄청 좋아했던, 즐겼던 그 로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바른 견해가 있고 지혜가 있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얗게 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감탄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전 본문에서 지혜와 지혜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었고 지금은 이제 번뇌의 느낌과 번뇌를 바로 직시해서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아마 생각의 내용을 좀 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순간, 이게 작용이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그때 실제를 보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실제를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 내용들이 그냥 하얗게 되어버리는 거,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다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내가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면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더 떠오르게 되고 근데 같은 생각인데 같은 내용인데 내용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흐릿해져 버려요.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대충 이런 것이다라는 거 대충은 알지만 자세하게 알지는 않아요. 마음이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내용들을. 대신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보살님이 이번에 경험하신 거는 예전에는 그 생각의 내용이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생각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본인에게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주지 않고 어떤 탐심의 느낌도 주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조건에 따라서 되는 거지. 예전에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보려고 해도 그렇게 예전처럼 잘 보여지지 않을걸요. 그냥 흘러가 버릴걸요.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느낌, 그런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은 전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생각을 보던 마음의 지혜와 지금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지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옛날에 미얀마 가기 전에 한국 선방에서 수영을 할 때 자선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이렇게 자선을 계속 하니까 어떨 때는 수영이 안 되면 지겨우니까 그때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각자 깐마대로 생각을 한다고. 어떤 스님은 앉아가지고 수행이 잘 안 되면 계속 절을 짓는데요. 계속 불사를 한대요. 그 스님은 나중에 꼭 불사를 하게 된대요. 그런 쪽에 깐마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각자 이제 다 있는 거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을 하면 즐거우니까 일단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기 전에는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1시간 막 지겹게 느껴지는데 그 생각할 때는 뭐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관념이라고 하는 관념이라는 게 그럴 때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수행이 안 될 때 수행을 하려고 막 애쓰고 있을 때 1시간과 수행이 잘 될 때 1시간. 그리고 수행이 안 되지만 그럴 때 막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면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딴 생각하면서 보내는 1시간이 다 달라요. 느껴지는 1시간이. 그런 생각이 내용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생각이 그냥 대상이 있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을 아무리 불러와도요 마음에 어떤 느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불러올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느끼냐면 재미없다. 이거 왜 해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불러와 봤어요. 궁금하니까. 지금은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전히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이런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불러봤는데 제가 몇 번을 불러봤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자체.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걸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뭐 수행이 잘 될 때 불러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럴 때 저럴 때 다 불러와 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면 정말 번뇌로서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즐겁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느낌은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즐거웠고 마음이 기뻤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잘 이어지지도 않고 생각이 내용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지 뭔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생각을 해도 전혀 재밌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과 마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살님이 이제 조금씩 더 많은 분명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결국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고 몸과 마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오온의 그 각각의 그 작용이라고 할까 그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처음엔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나를 항상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때는 그 자꾸 의도적으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이제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하죠. 뭔가 이렇게 수행의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뭔가 항상 있는 어떤 덩어리 같은 이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일깨워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사띠가 점점 예리해지면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각각의 작용들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는 마음을 보고, 그리고 느낌을 보고, 그리고 관념인 줄 알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색수, 그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몸을 볼 때 예전에는 다리가 아프면 그냥 다리를 본다고 생각해. 다리를 봤어요. 마음이 다리로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감각 자체를 알아차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감각을 보고 그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보고 그때 일어나는 견해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그 지수화풍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그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에 우리가 파라마타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느끼는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게 상이라고 하는 것,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진심은 어떤 성질이고, 지혜는 어떤 마음이고, 이런 그 각각의 세부적인 그 성질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하게 됐을 때, 이제는 나를 지켜보는 것이고 색수, 상, 행시 그 각각의 작용들을 보는 것이 되거든요. 그 미세한 작용들을 좀 더 이렇게 분리해서 그 각각을 보는 힘이 생긴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예전에는 그냥 느낌적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느낌을 분리해서 아시는 거죠. 그만큼 지켜보는 쪽에 힘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의 지혜가 있으면 요만큼 볼 수 있는 거고, 이만큼의 지혜가 있으면 이만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요만큼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만큼을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마음에 갖추어진 이 오력의 힘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력의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이 오온에 대해서도 더 미세하게 그 각각의 작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요, 결국 그러한 좀 더 오온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작용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요, 그게 곧 나라고 하는 관념을 약하게 하겠죠.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물질은 물질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대로 일어나고 있고, 느낌은 느낌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나라고 할 것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알아차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로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오온에 대한 이해가, 각각의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